채팅으로 많은 분들이 전달해 네. 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확인해 봤는데 좀 이거 어이가 없긴 하고 화도 뭡니까? 납니다. 대왕고래 있잖아요. 네. 산업부에서 경제성 이제 한번 뚫었는데 이거 경제성 없다라고 사실상 실패를 지금 인정을 했습니다. 대왕고래. 속보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야, 대왕고래. 이거는 어떻게 시로라기 같은 희망 같은 거 아니었나요, 이거 지금? 와, 액트주요 어디 갔어? 아브레우 어디 갔냐고. 아니,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말까지 했는데 연단에서. 그게 아니라 며칠 전에 뭐 새로운 유망 구조 발견했다고 파면은 저도 며칠 그거 전에 봤어요. 며칠 전에 나왔어 그거.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 한번 뚫었는데 지금 헌재 심판청 이런 속보가 전해져야 될 텐데요.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네, 뭔가 경로가 한번 나와야 될 타이밍 같은 건데. 네, 여러분 속보 이렇게 채팅으로 올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국은 이제 비상계엄 발발 배경을 놓고도 여전히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인 건데 그 단초가 되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2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동안에도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계엄의 동기, 뭐 부정선거 이런 거는 파면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왜 따져보냐면 어떤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수사 범위를 이제 확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사로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살인의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왜 이분이 그럼 왜 우발적인가 준비를 했나 이걸 이제 따져보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이 계엄의 동기가 중요하죠. 근데 그 동기에 대해서 뭐 야당을 뭐 경고하려고 그랬다, 뭐 국민한테 알리려고 그랬다, 전 다 아닌 것 같고 그 동기는 이 명태균이라고 저는 봐요. 명태균. 근데 명태균은 뭐냐? 사실 검찰의 수사 보고서가 계엄 한 달 전, 그러니까 11월 4일에 나오거든요. 그 윤석열이 반드시 읽어봤다고 저는 봅니다. 창원지검이 다 올라갔을 테니까. 근데 보면서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거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흘러가는데 그때만 해도 한동훈 대표가 당시 전 대표죠. 한동훈 대표가 이거 협조적이지 않은 거예요. 말을 안 들어. 그냥 특검법 통과될 것 같아. 잘못하다가. 그러니까 말이 많네 이러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회의를 했겠죠. 근데 못 막는다. 김건희 특검법 못 막는다. 명태균 못 막는다 하니까 아마 11월 한 20일쯤 24일쯤 김용현 장관이 이야기한 그 시점부터는 아예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가야겠. 이거는 이제 이건 가야 안 된다. 된다. 이건 안 된다. 네. 못 뒤집는다. 그러면 마지막 뒤집는 뭐 되치기라 그럴까? 마지막 승부수는 비상대권 해서 군만 풀어서 국회만 장악하면 그 알턴 이 같은 국회 그냥 없애버릴 수 있고 특검 걱정할 일 없고. 특검 걱정할 일 네. 없고 안전해지는 거야. 약간 자기가 살려고 아마 계엄을 한 거 아닌가? 완전히 사적 동기에 그러니까. 의한 계엄이다. 그래서 저는 선관위 간 거 있잖아요. 선관위 간 것도 부정선거라는 것도 전 일부 있습니다만은 더 본질적으로는 명태균 게이트는 사실 선관위와 관련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론조사 조작 문제, 뭐 정치자금법 문제 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선관위 안에 들어가서 좀 없애려는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부정선거만 가지고 과연 그걸 네, 보냈겠느냐. 네. 전 그런 의구심도 좀 드는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제 왜 하필이면 12월 3일이야. 주말에 안 하고 왜 평일날 했어, 화요일날 했어 이랬는데 그것도 보면 명태균 씨가 공교롭게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게 12월 3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고요. 이게 이제 요 보도가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그때 윤석열, 김용현 11월 24일에 하면서 이게 나라냐라고 하면서 명태균 게이트 언급하고 이 비상대책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게 이게 명태균이 넘겨진 것도 있고요. 그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김건희 보호, 본인 보호와 김건희 보호가 좀 중첩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날 12월 4일에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그 최재 감사원장 탄핵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주변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다음 날 그게 있으니까 다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왜 이날 했냐, 주말에 했었어야지 막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나경원 의원이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 뭐 만나고 와서 접견하고 나서 감사원장 탄핵이 트리거가 됐다. 트리거가 됐다 이 맞아요.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보는데 그거를 그냥 민주당의 탄핵을 남발해서가 아니라 감사원장이 왜 탄핵이 됐냐면요. 이 감사 보고서 같은 거 이거를 국회에서 야당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김건희 관저 공사 의혹이었어요. 그게 제출 안 한 게 수익이야. 네. 뭐 21g부터 해가지고 뭐 각종 그래서 이거 시킨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국회 나와서 사우나하고 네. 스프링 골프 뭐 이런 뭐 거 이거 있는데. 각종 그러니까 수익 계약부터 사실은 불법인데 이게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명태균 게이트에서 본인과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옛날 얘기 잠깐만 제가 할게요. 이게 그 계엄이 뭐 여러 나라에 있지만은 굉장히 유명한 계엄이 하나가 있어요. 1975년에 인도에서 일어났던 계엄이에요. 인도? 네, 네. 인디라 간디. 네. 간디가 누구냐면은 네루 초대 그 총리였죠. 수상이었던 네루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의회당이라고 있는 그 당시에 집권당이었는데 인디라 간디가 그러니까 독립운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은. 계엄을 일으켜요. 계엄을 선포합니다. 아, 그래요?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아세요? 그 전에 71년도에 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부정선거를 한 게 밝혀져 가지고요. 2심까지 유죄가 나와요. 그래서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본인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네.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계엄을 일으켜 가지고 이거를 2년 동안 계엄을 일으키고 10만 명을 투옥시킵니다. 인디라 간디가.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인디라 간디는 암살돼요. 그다음에 나중에 계엄 풀리고 총선에서 지고요. 근데 암살되고 그건 불행한 사건인데 어쨌든 이게 계엄이라는 게 대충 다 그래요. 자리 보존을 위한 것이다. 자리 보존을 위해서 가만히 있다가 죽으니까. 그 유명한 인디라 간디도 본인이 죽을 것 같으니까 계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해서 아마 극단적인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지금 가장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이거 윤석열이 기획했냐? 아니 윤석열보다 하나 더 위에 상황이 개입이 돼서 아니 소위 말해 김건희가 같이 했냐? 요거 굉장히 지금 논점이거든요. 근데 저는 김건희 수사해봐야 된다고 봐요. 왜 확신하냐면 네. 캐릭터를 분석을 해보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철저한 사람 아닙니다. 계엄을 김건희 모르게 숨겨서 은밀하게 했다는 건데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김건희는 생각보다 철저하고 꼼꼼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의 핸드폰을 임의대로 쓰고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게 김건희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핸드폰까지도 쓸 수 있었던 그 사람이 그러니까 윤석열의 뭐 핸드폰이라면 우리 사실 모든 게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모든 걸 다 알고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계엄만 몰랐다?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저는 수사해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몰랐을 저도 수가 없어. 굉장히 이제 동의가 되는 게 여러 정황 증거들을 좀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경호처의 비화폰 되게 문제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네. 비화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노상원한테도 이게 테스트 예비역 테스트 특 뭐 테스트 수 그러는데 이게 지금 노상원도 이제 받았지. 그리고 이상민도 받았지. 그렇죠. 김건희도 받았지. 게다가 김용현은 원래 국방부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별도로 경호처에서 받아가지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랑 둘이서 계엄 논의하려고 받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거 다 받았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거기에 이제 김건희도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비화폰 게이트죠, 그러니까. 비화폰 게이트 이거는 파보면은요. 통화 내역은 나오잖아요. 네, 나중에 당연하죠. 서버. 네. 그러면 통화 내역 서버 살아있으면은 그러면은 통화 내역을 보면은 분명히 이들 간에 있을 거다.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 상식적으로 그런 거죠. 이제 제가 약간의 성대모사 비슷하게 오빠 이거 어떡하지? 그 명태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윤석열의 스타일은 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거의 뭐 이런 스타일 약간 그러니까 맞아, 그랬을 것 같아. 진짜 그리고 술 한잔 먹어야지. 걱정하지 마, 임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거를 김건희가 모의를 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소한 김건희가 이걸 몰랐을까? 이상민이 경찰에 가가지고 행안부 장관이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 한 명도 없었다. 근데 김용영 국방부 장관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예. 이상민이 정말로 그러면 반대했을까? 좌용현 우상민인데 그 상황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그날 묻지도 않았는데 경찰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김건희도 모르는데 내가 이거 계엄을 했다라는 얘기를 굳이 거기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지금 이게. 근데 메커니즘이 네. 딱 그렇게 돌아가요. 방금 얘기해 주신 거 이상민 발언. 그게 왜 나와야 되고 실제로 안 했을 수도 있지만 했다면 그 상황 그 얘기를 왜 하며. 그리고 체포당해 보면은 그때도 김건희 알아 누워 있다 그랬죠. 그리고 계속 지금 아프다 그러죠. 그리고 안 나오잖아. 윤석열이 접견하냐 마냐도 안 나오잖아. 모습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끝까지 살리려고 가는 것 같아. 얘까지 나와버리면 아니 큰일 근데 나니까. 어제 이제 보도가 경향신문에 나왔는데 여인영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를 이제 포렌식에서 본 겁니다. 거기 나온 메모 중에 뭐가 있냐면은 기존에 알려진 체포 대상자 이외에 사람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최재형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도 네. 이채 양명주 중에 명품백 아닙니까? 네. 다 이거 김건희 의혹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람이 최재형 플러스 한동훈이죠. 한동훈 같은 경우도 윤 대통령하고는요 사실 이런 거예요. 김건희랑 한동훈하고의 그 뭐 문자 사건 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 안에서 윤석열이 좀 중재하는 역할을 중간에서 맡았던 건데 그걸 이제 잘 못한 거고 결국에는 그 명단들 쭉 보면
김건희와 불편했던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요, 명단에 예. 대해서, 그러니까 체포조 명단, 뭐 사살자 명단 이런 것들 보면 저는 김건희가 그 많이 개입됐을 것 같은 냄새가 일단 나는 거고, 아니면 그의 의중을 헤아렸거나. 그래 헤아렸거나, 예. 그리고 아까 김준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모르게 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럼 모르게 어떻게 해요? 폰까지 다 보는 사람인데. 아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이고. 민주당이 좀 약간 전략 수정을 한 건지 원래 김건희 특검법이 번번이다 이제 거부권 행사 돌아오니까 이제 네이밍을 좀 달리해서 명태균 특검법으로 이제 한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거 얘기하기 전에 그 최재형하고 이석기 이름이 있었던 거 이석기, 이거는 맞아. 되게 예. 저는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이석기 전 의원 이제 통진당의 내라는 뭐 예비 사건, 예비 음모 사건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석기고 왜 최재형인가? 저는 그러니까 최재형은요 두 가지가 다 있었다고 봐요. 하나는 이제 보복성으로 이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요 최재형이 북한에 자주 갔어요. 종북. 네. 북한에 자주 갔습니다. 이게 이 통일운동하던 사람이라서 국적이 미국인이고 사실은 미국인을 맞아요. 이렇게 체포하는 네. 게 이제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그러면 이석기하고 연결이 되면은요. 이석기는 어쨌든 뭐 여러 평가가 있지만은 이제 극좌로 좀 분류돼서 정치권에서는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거 간첩단 사건 만들려고 그랬구나. 이석기 왜냐하면은 종북주사파 때문에 지금 이거를 내가 개엄을 했다라고 하나는 한쪽은 성관이 네. 성관이 부정선거고 한쪽은 맨날 얘기했던 게 종북주사파로 지금 이게 뭐 나라가 맞아요. 흔들린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 이석기를 잡아다가 어차피 얘는 내란 예비 음모까지 했던 애니까 빵까지 갔다 온 애니까 그래서 최재형까지 같이 엮어가지고 얘도 같이 북한도 갔다 온 종북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추론인데 간첩단 사건 만들려고 했다라는 게 예. 굉장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성공했다라는 그림을 그려보면 그렇게 체포해서 만들고 소요 사태까지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쵸. 북한과 함께. 북한 깰 수가 있으니까. HID가 네. 이제 소요 사태를 일으키려고 했다 뭐 이런 것까지 연결 지으면은 이거는 아마 굉장히 설득력이 아니 있을 그런 말에 거거든요. 의거하면은 본인 주장도 맞네. 간첩 잘 잡으라고 지시했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네. 명태균 게이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이게 대선 국면이 되다 보니까 명태균의 게이트에 결국은 이제 그 국힘 대선 후보들이 잔뜩 이제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균열을 노리는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내부 균열을. 내부 균열 왜냐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 뭐 고개 쳐들면 죽기는 하지만은 대선 국면이 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유불리를 서로 다 따질 거거든. 그러면은 실제 제2투표를 할 경우에는 무기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이 명태균 게이트가 돼가지고 내부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대선 후보와 가까운 의원들은 그렇죠.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한동훈 없는 거예요. 유승민은 전혀 관련 없죠. 그렇죠. 김문수도 관련 없지 않을까요? 김문수도 관련 없고. 그러니까 네. 뭐 여러 거기 이제 직접 오래돼서. 연관된 의원들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균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명태균 게이트로 좁힌 거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은 어쨌든 김건희까지 당장 수사를 하는 게 이 중도층에서 중도 보수층에서 이제 부부를 쌍으로 한꺼번에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한 약간 안 좋은 여론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근데 윤석열에다 깼거든요. 원래 부부를 동시에 기소하지 않는다라고 근데 정경심 조국을 둘다 동시에 보냈죠. 해버려서 네. 윤석열에다 깨버렸어요. 사실은 룰을. 그렇긴 네. 한데 어쨌든 약간 그런 것까지 왜냐면 김건희 거는요. 만약에 하나 정권 맡기면은요 검찰이 알아서 다시 다 명분백 수사 뭐 다시 재개하고 다 할 거예요 어차피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